야, 재밌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우리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 당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따릉이의 회원 개인정보가 450만 건이 인터넷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야, 재밌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과거 이야기를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보자면 506만의 회원이 있었던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말 그대로 어쩌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 당시 경찰은요, 디도스 공격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한 범인을 추정을 했고 잡아다가 그 범인이 쓰고 있었던 전자기기를 압수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따릉이의 개인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서울시설공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7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우리만 몰랐었던 거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따릉이 서버가 KT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 이때 KT 클라우드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정말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따릉이 서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거야. 이걸 보고서로 작성해서 서울시설공단에다가 제출합니다. 님들 털렸네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 나 못 본 거다 를 시전한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2024년 이후로 1년 반이 넘게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넘게 이 개인정보가 다른 컴퓨터에 있었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 왜 잘 알게 됐는지도 조금 씁쓸하지만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 당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정보가 어떻게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문제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다라는 거죠. 1년 반 동안 그 취약점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든지 이 4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자, 요거는 그렇다 쳐.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범인이 중학생이었다. 45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중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생 둘이었대요. 사건 내막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경찰들이 뭘 조사하고 있었냐? 2024년에 어떤 모빌리티 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했어. 모빌리티 업체에서는 이 디도스 공격을 수사해달라라고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군 한 명을 잡은 거예요. 너 지금 디도스 공격했구나. 흔적을 잡아서 잡았는데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따릉이의 개인정보가 나왔던 거고 증언 그리고 이 친구의 텔레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친구와 함께 해킹을 한 걸 확인한 겁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이 당시 2024년에는 중학생이었다. 그래서 중학생 2명이 벌인 해킹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정보보안 분야를 독학하던 이들은 SNS에서 처음 만나서 가까워졌습니다. A군이 우연히 따릉이 운영 서버가 취약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공유받은 B군이 전체 정보를 받아보자 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해킹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해킹을 독학한 다음에 이곳저곳 서버를 찔러봤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 이 친구들이 이런 호기심이었다면 사실 해볼 수 있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버그 바운티가 요새는 또 잘 돼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런 곳에서도 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이런 해킹을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저런 친구들은 나라에서 데려가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친구들의 저 능력을 어디다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정당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버그 바운티도 많고요, 해킹 대회도 워낙 많아. 거기에서 실력을 보여주면 되지 왜 거기서 안 보여주고 왜 따릉이에서 보여주겠습니까? 이거는 실력이라기보다는요, 이곳저곳 찔러봤는데 취약점이 있었던 곳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해킹 범죄자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그냥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안타깝다, 물론 안타까운 건 맞아.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갔으면은 정보 보안에 유망한 인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건 맞지만 이 친구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이런 해킹을 했다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자, 어떤 취약점이었느냐?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기 위해서 인증정보가 필요한데 검증 절차가 없어 정확히 어떤 취약점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인가 관련된 취약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가 취약점은 뭐냐면 회원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뭐 마이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 정보만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개발을 잘못해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본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은 해킹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범인을 못 잡는다?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는 많은 컨텐츠를 보면 아시겠지만 잡힙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잡힌다. 아닌데요, 안 잡히는 해커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북한 해커, 중국 해커, 러시아 해커, 이런 해커들은 못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거 아니면은 못 잡죠. 얘네들 빼고는요,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실력이 뛰어난 해커들도 결국에는 잡힙니다. 문제는 웨이팅이 긴 것뿐이에요. 사이버 수사대 인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이버 범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순번이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 잡는 거예요? 노멀팅님, 저는 블랙 해커입니다. 저는 해킹을 해서 지금까지 잡힌 적이 없죠. 오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해킹을 했는데 안 잡혔다. 아직 순번이 안 왔을 뿐입니다. 흔적이 우리가 꼼꼼하게 다 제거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데 중학생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정보보안 업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없는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귀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애초에 정보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요새 별로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 업계에서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IT 업계 전체에서 아마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보안 업계에서는 또 오해가 있죠. 이렇게 유명해지면 이 해커로서 커리어를 더 쌓을 수 있을 거다. 나라에서 나를 스카우트해 갈 것이다. 여러분들 현실은 다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최근에 있었던 기사인데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1박에 170만원 호텔을 14원에 숙박을 했던 범죄자가 있었어요. 호텔 예약 시스템이야. 근데 이 예약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1000유로를 1센트로 바꿔가지고 17원에 예약한 20세 남성이 체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지? 바본가? 이게 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숙박을 했다고? 라는 게 참 신기하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요, 같은 호텔에 여러 차례 똑같은 수법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약 3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게 아니야. 이것도 가관인데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마드리드의 고급 호텔에 투숙 중이었다.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취약점을 찾았다고 쳐도 뭐 타인에게 중고로 팔거나 이것도 아니고 본인이 숙박을 했다고?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은 이상함을 못 느끼겠어? 참,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안 잡힌다, 못 잡았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범죄의 꼬리가 길어지면 수사는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VPN 쓰면은 나를 절대 못 잡아 크크크 하면서 여러분들 뭐 악플 쓰거나 혹은 나쁜 파일 막 업로드 하거나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겁니다. 정말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그런 범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셔도 안 잡힌다? 안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 친구들이 해킹 공부하고 나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그 일이 꽤나 많습니다. 정보보안에서 블루팀에서 일을 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 이렇게 서버가 있고 공격이 들어와. 자, 공격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를 찾아내가지고 신고하고 고소할 것 같죠? 사실 현실에서는요, 차단만 해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 시간마다 그냥 몇 분마다 계속 쏟아져요. 진짜. 지금 공격 오면 여기 맞고 여기 어떻게 하고 이벤트 막 보내고 티켓 처리하고 이거 하나하나 추적하기보다는 보통은 공격이 들어오면 차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도 차단해서 끝내긴 하거든요. 근데 노말틱이 차단만 한다고 했어, 나 마음껏 공격할 거야 라고 공격을 하시면요, 이게 복불복 뭐 범죄로 수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담보로 이런 범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공부한 내용 실습 몰래 해봤는데 괜찮던데요, 노멀팅님? 아직 안 잡힌 거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커리어 어떡하지? 이거는 여러분들 윤리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가뜩이나 지금 취업이 어렵잖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난이도를 헬 모드로 키지는 마십시다. 저는 솔직히 기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해킹을 독학으로 했다고 하길래 섬찟 한번 했어요. 나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겠지? 물론 그렇진 않겠죠. 앞으로 좀 이런 정보보안 교육, 윤리 교육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중학생분들 혹시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다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정보보안 업계에서 충분히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왜 거기에서 실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혹여나 취약점을 찾았으면 명예로 바꾸는 건 정말 쉽거든요. 만약에 그런 취약점을 찾았어요? 서울시 공단 따릉이에게 그 버그 바운티 취약점을 제보하세요.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나중에 그 취약점이 고쳐지고 난 후에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다크웹에 판 것도 아니야. 괜히 그냥 커리어만 꼬인 거죠. 해킹 공부를 하다가 뭐 취약점을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호기심에. 그걸 여러분들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긴 인생을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